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별난책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별난책 서비스를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탐색할 수 있도록 이 천궁도 앱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네이털 차트인데요. 이 앱의 기능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이 솔라 리턴 차트 연합 차트를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현재 하늘에 돌고 있는 트랜짓 행성하고도의 구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트랜짓하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중요한 지표성하고 어떻게 만나는가 그 시점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이 천궁도 어플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주팔자 앱하고 연동을 시켜서 사주팔자와 함께 10년짜리 대운과 매년 바뀌는 세운의 흐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점수는 네이털 차트의 본질적 위계 점수를 기재를 했고, 위계 합산 점수라는 것은 본질적 위계 이외에 행성이 어떤 하우스에 위치하는가, 어떤 행성과 어떤 각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주간 차트인가 밤 차트인가에 따라서 섹트를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그러니까 점수를 얻고 잃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요인들의 점수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합산한 것이 위계 합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요 법례에 따라서 이제 금전과 관련됐으면 금전, 또는 재능과 관련됐으면 재능이 나한테 얼마만큼 체감이 되는가를 점수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점 이상이 되면 내가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수준인 거예요. 최상급이 되고요. 큰 성취를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큰 재물을 획득하기도 하고, 7점에서 12점이 되면 이 최상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아주 강한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 나 이 분야는 내가 꽤 재능이 있어, 또는 내가 돈에 관련해서는 좀 운이 있는 것 같긴 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확실히 뚜렷하게 체감이 된다라는 거죠. 4점에서 6점 정도 되면은 가벼운 수준으로 체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거하고 환경적인 여건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은 결과를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된다기보다 환경적인 여건이 잘 맞아 들어갈 때 이렇게 체감되는 수준이 4점에서 6점 정도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점에서 3점은 약한 수준이고요. 재능은 있긴 한데 외적인 외부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결과가 다소 제한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이너스 1점 이하가 되면은 거의 체감이 없다시피 되는 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계 합산 점수와 위계 합산 점수와 이 법례표를 통해서 금전이면 금전, 재능이면 재능, 뭐 결혼이면 결혼 관련된 지표성의 점수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체감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70대 남자 선생님이신데요. 직접 이렇게 의뢰가 온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제가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거 아니까 뭐 자기 가족인데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런 차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트랜짓 행성을 이렇게 봤는데, 이 차트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재물에 관한 지표성을 볼 때 이하우스의 주인, 그리고 포르투나의 주인 행성, 이렇게 보고 목성을 따로 이렇게 보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 1하우스의 달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금전 지표성이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점성술이란 고전 책을 보면 1하우스에 있는 달이 본질적 위계를 얻고 있으면 요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자수성가를 할 수 있고 평생 이렇게 금전적으로는 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달이 상승점하고도 3도 차이밖에 안 나서 컨정션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목성도 위계가 좋은 채로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상승점하고. 그래갖고 요 군집이 이 차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금전 지표성이 돼요. 근데 지금 안에 트랜짓 행성 중에 12년 한 바퀴에 도는데 12년 만에 목성이 여기 와서 닿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야, 지금 좋은데? 지금 뭐 좋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창고를 몇 개 가지고 있으신가 봐요. 조립식 건물인데 창고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일주일 전쯤에 그 한 2년 넘게 이렇게 공실로 있었는데 두 동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래가지고 뭐 50만 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이 잡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 얘기 했더니 야 제대로 좀 봐줘.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금전과 관련된 지표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자기 요 차트를 알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2번을 봐야 됩니다. 2번 하우스에 뭐 행성이 있는지. 여기는 없으니까 행성이 있어도 이 하우스 커스프가 사자자리이기 때문에 사자자리의 주인이 되는 태양을 봐야 됩니다. 그냥 딱 봐도 태양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엑셀테이션을 받고 이 천정점 MC하고 컨정션 거리에 있고 10하우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위계까지 얻어가지고 굉장히 강할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양이. 그러면 이 하우스가 강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하우스의 주인이 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동성 현금 수입과 지출이 이제 왕성하게 돌아다니고 태양 점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약간 큰 돈을 융통하면서 아마도 사업이겠죠. 이 정도 구조랑 이제 저기 사주팔자를 같이 보면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포르투나를 봐야 되는데 4하우스에 있으니까 앵글하우스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점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포르투나도 위치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 4하우스는 가정, 기반, 뿌리, 근간, 땅, 기초, 뭐 부동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금전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포르투나가 속해 있는 전갈자리의 주인이 화성이 되는데 화성이 점수가 낮잖아요. 마이너스 5점이고 위계 합산이 마이너스 4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성 점수가 낮은 게 요 토성하고 어포지션 되어 있는 것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낮아요. 근데 이 2번 하우스 돈이 도는 2번 하우스로 인한 금전운, 요 뭉치로 인한 금전운에 비해서 이 포르투나 4번 하우스 뭐 부동산 관련된 수입은 아주 원활하지는 않거나 규모가 크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 사주와 묶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주 팔자가 강한 구조긴 한데 금기운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을 봐도 지장간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금기운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금기운이 이제 가을의 기운이잖아요. 신금, 유금, 술토 얘네가 가을 시즌인데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해서 이제 저장까지 하게 되는 게 가을이라서 이 알곡들을 챙기는 거, 추수를 하는 거의 코드가 이제 금기운들이 갖게 되는데 금기운이 없다 보니 이게 뭐 돈은 많이 돌고 뭐 큰 돈을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자기 주머니 챙기는 거가 조금 잘 안 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봐도 이제 이 물사인들이 강하잖아요. 개자리 이렇게 물고기 자리에 2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랜드 트라인을 짰잖아요. 물사인은 공감, 배려, 돌봄, 희생 뭐 이런 코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돈의 융통이 많고 큰 돈을 만졌어도 이렇게 세워나가는 좋은 의미로 좋은 방향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이 많고 자기 기반에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자기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화성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조금 안정적으로 두둑하게 챙겨 놓지는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금전과 관련된 지표성이 그러면 달, 목성, 태양, 화성 이렇게 되는데 점수를 한번 볼까요? 태양 15점 엄청 높죠? 이거 최강 수준이에요. 여기 아까 요걸로 보면 그죠? 15점인데 13점 이상이니까 태양 엄청 높고요. 달도 9점이니까 강한 상태고요. 목성도 7점이니까 강한 상태고요. 화성이 이제 마이너스 4점이니까 손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금전운은 아주 강한 편이다. 근데 자기 기반, 자기 주머니를 챙기거나 또는 부동산 관련된 수익은 그렇게 조금 미비할 수 있겠다. 오히려 조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구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 구조면 엄청 좋은 편이죠. 금전적으로는. 그래서 전체 기초 네이탈로 봤을 때 금전운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뭐 요쪽에 약간 화성으로 인해서 약간 구멍이 나는 측면이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럼 26년도의 금전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 리턴 차트를 열고 26년도로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 차트를 지우게 되면 26년도 솔라 리턴 차트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도 금전운을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하우스를 봐야 되고 여기는 또 이 하우스에 들어와 있죠. 그럼 얘네도 같이 감안을 하고 이 하우스의 주인이 되는 양자리의 주인인 화성을 봐야 되고 포르투나 자체를 봐야 되고 포르투나 주인인 처녀자리의 룰러인 수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성을 따로 보고요. 목성 하나만으로도 그냥 금전 지표성이 됩니다. 이게 번영이나 확장이나 행운이나 풍요로움을 뜻하기 때문에 이 목성 하나만으로도 금전 지표성이 되는 겁니다. 26년도에 금전운을 보면 일단 이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게 토성, 태양, 금성이 되죠. 그러니까 26년도에는 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일단 점수를 한번 볼까요? 그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양자리의 주인이 화성이에요. 그러면 이 하우스 관련된 행성들이 4개나 되는 거예요. 화성, 토성, 태양, 금성. 이렇게 점수를 한번 볼게요. 자, 화성 점수 엄청 높네요. 엄청 높네요. 화성 12점. 그 다음에 토성이 마이너스 6점이군요. 토성이 약하고, 태양 점수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금성도 좋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하우스와 관련된 지표성 4개 중에서 토성만 마이너스 6점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는 거죠. 이제 약간은 정성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이 토성이 이 하우스, 이 커스프에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한다라고 보면, 이 금전적인 영역에 수입과 지출의 어떤 구조를 새롭게 짜는,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수입 지출의 어떤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잘 해내야, 그러니까 규모 있게 쓰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놔야 이 나머지 점수가 좋은 행성들을 통한 이번 하우스의 금전적인 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이 재단이 필요한, 통제가 필요한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그게 26년도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적인 현금 흐름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목성을 보면 목성이 이쪽을 원조하고 있는데, 이 원조하고 있는 수성이 포르투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포르투나가 7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7하우스는 앵글하우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 하우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5점의 위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나 상태는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파트너 또는 계약 대상자 또는 사회적으로 만나는 협업자, 동업자, 거래처, 이렇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전적인 실질적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사회적인 영역,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연을 맺은 파트너를 통해서 이득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득은 있겠지만 그 과정은 조금 찔그럭찔그럭 점검하거나 재차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은 동반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포르투나의 주인인 처녀 자리의 룰러 수성 상태가 마이너스 3점이네요. 점수가 요게 조금 약하네요. 그러면은 7하우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운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꽤 좋은 목성이 120도로 수성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이 보완이 돼서 한 0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0점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연결된 사람이나 파트너로부터 들어오는 실질적인 이득은 미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재 갖춰져 있는 수익 구조에서의 현금 흐름은 원활하지만 이 재정 구조, 재정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조금 명확하게 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행성들의 득을 좀 봐서 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요 목성이 지금 요 뭉치의 지표성을 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요 목성이 여기 개자리를 빠져나갈 때까지 이 구조가 유효하거든요. 이게 12년 만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강한 지표성을, 또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목성이 12년 만에 돌아와서 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창고 2개 계약한 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언제 빠져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년도 7월 달에 목성이 사자 자리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 빠져나가기 직전까지는 이 구조가 유효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특히 이 빠져나가기 직전에가 가장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요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6년도 5월 달, 6월 달에 꽤 큰 운을, 금전과 관련된 꽤 큰 운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에너지가 엄청 센 구조라 가지고 센 거 한 방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도 5월, 6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의 금전운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